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최근에 그 화제가 되고 있는 김연아와 고우림의 궁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김연아 씨 하면은 그 많은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 이렇든 저렇든 그 나이가 어렸을 때 큰 돈을 번 거예요. 뭐 뉴스에 하면 뭐 1,000억이 넘는다고 하는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이 김연아 씨 이 사주를 보시면요. 신유, 가을에 태어난 개수일간입니다. 그래서 이보죠 개수는요, 2A로 생각을 해요. 일반적으로 상당히 그 지혜롭다고 합니다. 개수는. 개수는 이제 깊은 산소 옹달샘이기 때문에 굉장히 추운 물인 거예요. 굉장히 차가운 물이다. 그래서 이 가을에 태어난 물은 더 차가운 거예요. 용신은 당연히 화를 쓰죠. 추우니까. 그렇죠? 조후용신으로 화를 쓰고, 업부용신으로는 물이 많은 사주이기 때문에 이 목을 용신으로, 목을. 또 한 가지는요, 그 물이 넘치니까 이 토도 용신을 쓸 때가 있어요. 토도. 근데 여기서 이제 이 토를 확실히 쓸 수 있냐에 대해서는 퀘스천인 건 뭐냐면, 사주에 금이 많아가지고 이 금이 귀신이 그런 거예요, 귀신. 그러다 보니까 토는 이렇게 퀘스천을 한번 두겠다. 그러니까 개수 신강 사주는 맞는데, 원래 물이 신강하면 토가 제방이 돼서 그걸 억제해 주기 때문에 용신이 될 수 있겠지만, 이 사주에서는 토를 쓰기가 좀 약간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 사주는 토가 없어요. 토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여자 개수에 토가 없으면 무관사주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관사주. 무관사주는 옛날에는 뭐 별로 안 좋게 얘기했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뭐 그렇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무관은요, 내가 번다는 거예요. 내가 가족을 책임지고 내가 벌어서 먹여 살린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서 여성분인데 무관사주일 때는요, 뭐 크게 신경 쓸 거 없어요. 어떻게든지 내가 그 전공을 택하든 살아가든 할 때 경쟁력 있는 생활력이 강한 쪽으로 가야 된다. 내가 가족을 먹여 살릴 힘을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요새 그거 좋지 않습니까? 여성분이 생활력이 강하다는 게. 그래서 무관들이 기본적으로 생활력이 강하다 볼 수 있어요. 여성분이 생활력이 강하다 보니까 남성에 대한 의지를 안 하는 거예요. 남성에 대한 의지를. 그러니까 남편이 있든 없든 간에 크게 그 생활에서 지장이 없는 거죠. 무관사주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남편과의 문제에서 쉽게 말하면 남편을 보기를 조금은 좀 이렇게 편하게 보기 때문에 부부 사이가 그렇게 썩 좋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 이럴 때는 궁합만 잘 맞으면은 뭐 큰 무리 없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 보시면은 어렸을 때 바로 용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오미화공으로. 그러니까 큰 돈을 번 거죠. 여기서 이 사람이 1,000억을 넘게 번 거는요, 어떻게 보면은 이 사주에서 용신이 간목인데 수생목으로 쭉 빠지니까 표현의 재주가 뛰어나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그 탤런트가 있어요. 이제 김연아 씨는 이거를 이제 스케이팅으로 잡은 거죠. 피겨 스케이팅으로. 그래서 내가 피겨 스케이팅을 해가지고 이 오화 미토 여기서 큰 돈을 번 거예요. 큰 돈을.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대운이 좋은 운이 들어올 때는 최선을 다해서 나의 좋은 운을 극대화시켜야겠다는 노력을 꼭 해야 됩니다. 예. 내가 좋은 운이 들어왔는데 그 좋은 운을 방치하면 안 되는 거죠. 운이 좋다고 해서 쉽게 말하면 감나무에서 감이 내 입에 떨어지기 기다리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운이 좋은 운이 들어왔을 때는 최대한 노력을 한다. 어떻게든지 큰 성과를 기하고자, 얻고자 노력하면 그만큼 잘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좋은 운이 올 때 꼭 베스트하게 살려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 관건이죠. 자, 그리고서 보시면 김연아 씨가 무관사주인데, 그럼 우리가 편히 말하면 결혼의 문제가 있는데, 그 언제 결혼을 하냐 하면은 여기 보시면 사가 와요, 사가.
그러면 이 사가 부리면서 사를 쪼개면은 거기에 인간이 사는데 하늘, 땅, 그쵸? 하늘, 땅에 인간이 사는데 이 인간이 무토와 경금과 병화라는 세 인간이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역학용어로 지장간이라는데 이 무토가 숨어있는 무토가 딱 개수를 만나면 우리가 무게합이라는 거 이게 무게합. 그러니까 이 사주를 딱 볼 때 이 사대운에서 결혼하는 것이 분명한 것이죠. 사대운에서. 사대운은 언제부터냐면 32, 29, 30 하니까 32에서 38 사이에 김윤아 씨가 결혼한다고 볼 수 있어요. 예, 바로 어디서? 이 사에서. 사중 무토와 합을 쳐서 암합으로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보시면은 김연아 씨가 이제 제가 볼 때 이렇게 대충 쭉 살아가다가 보면 이 49에서 쉬운 한 둘 요 정도 사이에 기토가 와요. 기토가 오면은 이게 갑기합토가 돼가지고 갑목이 또 토로 바뀌는 거예요. 토로. 그럼 토국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뭐야? 이게 어떤 면에서는 남자가 되는 거예요. 남자나 어떤 사업이 되는 거예요. 직위나 명예나. 그게 이제 49에서 52 사이에 그런 기운이 있다. 일단 이걸 제가 한번 깔아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고오림 씨 사주 보면, 이 김윤아 씨 사주 특징은 뭐냐면 굉장한 신강사주예요. 신강. 그러니까 자수성가 사주입니다. 부모 형제의 도움보다 나의 힘으로 큰 돈을 버는 사주고요. 그리고 보시면 이 천간에 금이 있고 여기도 금이 이렇게 있어. 금이 3개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인수가 너무 왕하니까 고집이 세다 이렇게 봐야 돼요. 고집이 센 데다가 무관이지 않습니까? 무관? 그러니까 남의 말을 별로 듣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실력은 있어도. 그러니까 김윤아 씨 생각에 자기의 이 똑똑한 머리로, 그쵸? 똑똑한 머리로 판단해서 옳다고 하면 그냥 그대로 가는 거지, 나이 말에 그게 좌우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 고우림 씨는 보면요. 이름도 참 곱죠? 고우다.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고와요. 고우림. 여성적인 이름을 갖고 있어요. 이 사람은. 여성적인 이름을. 여기 보시면 여름에 태어난 임수인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수생목 빠지니까 상관이 상당히 발달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고우림 사주는. 그럼 뭐다? 엄청나게 귀엽고 상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애교를 잘 떨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상관이 발달했으니까 노래를 잘한다. 그러니까 현재 그 가수 뮤지컬 이쪽으로 당연히 이 적성에 맞는 거죠. 그리고 여기 또 고우림 씨 이 사주를 보면요. 용신이 뭐냐면 용신이 금수인 거예요. 금수. 그러니까 용신이 금이기 때문에 김윤아 씨랑 궁합이 맞죠? 김윤아 씨 금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김윤아 사주에 나무가 와야 되는데 나무가 용신인데 여기 보시면 이게 다 나무인 거예요. 이게 기운 자체가. 그러니까 궁합은 좋다고 봐야 됩니다. 좋다고 봐야 된다. 다만 김윤아 씨가 계수고 신강사주고 고우림이가 임수에 신약하니까 초신약해요. 신약하니까 약간 성격적인 면에서는 조금 다툼은 있을 수 있는데 사주 2급 원국을 보면은 고우림은 완전히 공처가로 살아야 된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고우림 씨는 김윤아 씨가 하자는데 토를 닮으면 안 되고 그저 예스맨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가 항상 맞다. 네가 옳다. 너는 너무 똑똑하다. 항상 이렇게 취임을 해줘야만이 부부관계 원만하고 고우림 씨가 자기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보시면 됩니다. 예, 불가능하다. 원래 김윤아 사주에는요. 남자가 이제 결혼을 했을 때 남자가 자기 목소리 내면 안 돼요. 고집불통에다가 내 멋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주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5살 어린 고우림이가 만만해서 또 나쁘지도 않아요. 5살 어리니까 누나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우림이는 영원히 같이 사는 동안에는
예스맨이 돼야 되고, 항상 누나누나 해야 되고, 애교를 떨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항상 귀여운 어투로, 항상 애교스러운 자세로, 항상 좋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조금 스트레스 받겠죠? 그런 것이. 너무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렇게 만난 걸. 여기는 화가 없어요, 사주에. 그러니까 무제사주라서 고우림 씨는 돈 버는 능력이 약합니다, 이 사주는. 돈을 버는 능력이 좀 약한 편이에요. 운 자체도 그렇게 뭐 신유로 흘렀다 하지만 이것은 직업적 면에서 볼 때는 크게 성공하기 어려운 그런 모양새인 거예요. 자, 여기서 지금 고우림 씨 28인데, 요게 내년에 이제 병화가 옵니다. 병화가 오면 뭐다? 바로 이게 여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김연아 씨나 고우림 씨나 지금 결혼할 때가 돼서 결혼을 하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개수가 나무를 바라볼 때 자식을 낳아야 되니까 결혼을 하게 되는데, 올해가 이민년이고 내년 계묘년 아닙니까? 그러니까 올해 이민에 인해서 바로 자식이 생기고 내년도 자식이 생긴다 얘기예요. 근데 자식을 혼자 생기냐고? 아니죠. 결혼을 해야죠. 그러니까 김연아 씨도 결혼하는 운이 왔고, 이미 고우림도 역시 결혼하는 운이 왔기 때문에 당연히 결혼을 하는 거다, 막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서 고우림 씨가 명심할 거는, 김연아 씨랑 같이 살면서는 항상 막내 동생답게, 항상 귀엽게, 애교 떨면서 나 귀여워, 항상 이런 표정을 줘야만이 결혼 생활이 순탄하다, 막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단 여기에 고우림 사주 보면요, 이 사람이 39에서 39에서 42세 사이에 정임합으로 여자가 또 들어올 수도 있어요, 사실은. 김연아 씨 말고도. 물론 100%는 아니고, 한 이런 정임합에서 한 대충 한 50% 정도? 그 정도는 고우림 씨한테 여자가 들어올 수도 있겠다 라고 본다면은, 지금 현재 28세 아닙니까? 28세?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제 39에서 42니까, 여기 이 정화거든요. 정임합이거든요. 합이니까, 28을 빼면은 11에서 거의 13, 14년 요렇게. 예. 그러면 여기에서 아까 여기서 보면 여기 기토가 16년, 49세니까 16년 후. 여기는 대충 40 보면은 12년 후 이렇게 나오죠. 여기 정화 이렇게. 그래서 요때 앞으로 한 4, 5년 후에, 3, 4년 후부터 한 5, 6년은 두 부부의 그 고비가 조금 있을 수 있겠다 봅니다. 예. 다만 제가 얘기한 대로 고우림 씨가 김연아 씨한테 항상 빵긋하는 표정만 짓고 순종하면서 누나 하면서 그 온갖 그 좀 이렇게 귀여움만 떨면요, 저는 뭐 그냥 그렇게 흘러간다. 다만 글쎄 10몇 년 후가 조금 고비가 있지 않을까. 근데 이 사주에서 그 고비에서 확실히 이혼한다 아니다 하는 그런 이 사주상의 징조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확률은 뭐 그냥 반반 정도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고비가 오지만 극복하면서 넘어갈 확률이 50%. 고비가 있어서 에라 모르겠다, 이제 너랑 못 살겠다, 난 더 이상 이제 너한테 애교 떨기 싫다 하고 이제 난리칠 확률이 50%. 뭐 이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두 분의 궁합이 뭐 이렇게 나쁘다 볼 수 없고요. 제가 볼 땐 좋지 않느냐, 지금 현재 행보에서는 좋다, 막 이렇게 봐도 되는데, 다만 이제 백년해로를 하느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고우림 씨의 그 자세가 아마 가장 중요하지 않겠느냐.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